최근 유키즈 영상에 고현정 배우님 보시면 진짜 50대가 무색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30대부터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우리도 고현정 배우처럼 정말 예쁜 40대, 50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원장님, 3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위가 혹시 뭘까요? 지금 이미지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거 보시면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처짐, 두 번째는 꺼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많이 꺼졌다라고 보시는 게 눈 밑에 이렇게 꺼지는 부분, 인디안 밴드라고 하죠. 눈 밑코랑. 그 다음에 팔자 꺼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입가에 마리오네트, 옆볼 꺼지죠. 관자놀이 꺼집니다. 눈썹 위에 꺼지죠. 이런 꺼지는 부분이 일단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30대 중반부터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노안의 마크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처짐입니다. 우리 어디가 처지나요? 보통 눈꼬리가 처지고요. 그 다음에 팔자 부분에 앞볼살이 통통하던 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팔자 고랑이 생기면서 이쪽 부분으로 꺼지죠. 그리고 여기 볼살 하관 부분이 통통하던 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심부 볼살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노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진피층이 있고 그 아래 지방층이 있고 그 아래 근육층이 있어요. 근데 노화가 되면 우리 피부를 떠받들여주는 지방층과 근육층이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심부볼도 처지고 그러면서 턱선이 무너지거나 눈꺼풀이 좀 처지면서 피곤한 인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여? 라는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오셨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뭐 보습크림, 선크림 열심히 발라도 이미 생긴 처짐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는 이런 화장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꺼진 부위는 채워주고 처진 부위는 리프팅 해주는 정확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도 다르고 꺼진 부위, 처진 부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시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시술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시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노안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마와 미간의 주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부위에 주름이 깊게 파이면 인상이 굳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마 주름이 잘 생기는 원인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표정을 너무 활발하게 왕성하게 쓰는 분들이 가장 주름이 많이 생겨요. 보선아 부르면 왜? 이렇게 눈을 치켜뜨는 습관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건 바로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저렴한 보톡스 시술이에요. 그러면 연예인분들은 보톡스 안 맞나요? 연예인분들은 더 좋은 거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연예인은 사람 아닌가요? 당연히 보톡스 연예인도 맞습니다. 얼굴의 근육, 특히 인상을 많이 쓰는 이마, 미간, 눈가는 대부분 맞으세요. 하지만 감정 표현을 해야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억제가 되면 표정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반 근육 보톡스보다는 스킨 보톡스 방식으로 가장 많이 맞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좀 이렇게 텐션감이 생기면서 모공이나 유수분 밸런스, 피부톤, 이런 수분감 이런 부분에서도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나이 대비 아름다워서 경이롭다 해서 제가 자꾸 보고 있는 배우인데요.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안이 되는데 정말 얼굴에 나이살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30대 이후에 살을 많이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피부 탄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연예인 분들도 얼굴살을 빼면서 탄력을 어떻게 붙여줄 수 있을까? 어떤 시술을 해야 될까? 가장 중점을 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울서마지, 울세라와 써마지 병합 시술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은 울서맞이 이 시술을 국영수 과목처럼 정말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술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술이라는 데는 반대하는 연예인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급 연예인분들은 수술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의 변화가 생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려 보일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동안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피부 주름이 보이지 않고 얼굴형이 단정하고 정갈하면서 앞볼은 통통하고 하관 턱선은 날렵한 이미지거든요. 이 울서맞이 효과는요,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얼굴형이 계란형으로 좀 다져지는 효과가 있고요. 얼굴 사이즈가 줄고 눈밑고랑 팔자고랑 마리오네트 선이 진행이 많이 되지 않으셨다면 꽤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많이 되고 피부에 아주 미세 잔주름이나 미세 모공이나 피부 결이나 피부 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써마지의 효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아주 우수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울서맞이 시술을 가장 필수적인 시술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울서맞이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실리프팅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리프팅은 심부볼의 볼륨을 윗방향, 즉 앞볼 부분으로 끌어올리는 시술이에요. 하관 턱선은 보다 더 날렵해지고 울서맞이보다 앞볼은 팽팽해지면서 마치 필러가 넣은 것처럼 볼륨이 좀 생겨요. 그러면서 팔자주름이나 이 심부볼 주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필러를 맞은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자연스럽게 앞볼은 살아나면서 팔자는 펴지는 변화가 거부감이 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인상으로, 호감형 인상으로 바꿔주는 시술이 바로 실루엣 소프트 실 리프팅입니다. 자, 연예인들도 여전히 필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일부 분들은 이제 필러는 더 이상 맞고 싶지 않다. 입술이라든지 뭐 이게 애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필러를 안 맞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볼륨을 채울 만한 선택지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말 신중하게 시술을 결정하시는데요. 특히 조금이라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바로 영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필러를 맞는다라고 해도 정말 1cc를 열어도 0.1cc 이런 식으로 극소량을 맞거나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는 정말 볼륨이 거의 없어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이곳저곳에 필러를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를 맞습니다. 저의 경우 레디어스 시술을 연예인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필러처럼 팔자 몇 cc, 앞볼 몇 cc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삽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레디어스를 물에 희석해서 눈 밑부터 얼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깔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 한 부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 전체적으로 주름, 피부톤, 모공, 피부결, 피부 두께 증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어서요.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전체적인 콜라겐 형성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쉽게 늙지 않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어디가 통통해져야 된다. 갑자기 코가 오똑해져야 된다. 이런 갑자기 어디가 예뻐져야 하는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레디어스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시술이 저에게는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 레디어스는 그 카테고리의 시술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을 필러보다는 레디어스 쪽을 좀 제가 강권하는데 이제 설득을 하고 이런데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하는데 자연스럽게 근본적으로 젊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시술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실루엣 소프트도 콜라겐이 형성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루엣 소프트 하기 전에 레디어스를 맞으면 콜라겐이 2배로 아니면 더 시너지가 나서 더 좋아지나요?
2배 그렇게는 저도 뭐 어떻게 정량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 콜라겐이 둘 다 생기는 시술은 맞아요. 하지만 좀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물에 희석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깔아 넣기 때문에 약간 피부 전체의 판이 좀 바뀐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실루엣 소프트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두툼한 실루엣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젓가락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거미줄로 감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부분부분하게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콜라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콘크리트를 바르고 그 주변에다가 철심을 박아 놓으면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콜라겐에 형성되는 어떤 분포가 균일하게 이렇게 넓게 색칠하듯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큰 줄기처럼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같이 하면 무조건 좋죠. 하지만 또 비용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다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한계가 있지만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얼굴이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얼굴에 대해서 재정비하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그렇게 많이 뭐 아끼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콜라겐 주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실루엣 소프트로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좋은 상태를 계속 가꾸는데 좀 치중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현정님은 사실 원래 입술이 매우 두툼한 편이죠. 하지만 두툼한 입술은 그만큼 50대가 되면 입술 볼륨도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입술이 얇아지고 두툼한 부분에 볼륨이 빠지니까 주름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고현정님은 50대인데도 정말 놀라운 게 과거보다 입술 볼륨이 더 커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치료를 해본 결과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또한 과거 입술 모양과 달리 입꼬리가 좀 더 올라간 모양이 혹시 제 눈에는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입술 필러를 맞으셨을 것으로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술 필러를 맞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라도 제가 고현정님이라도 맞았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50대인데도 너무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은 입술이 시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연스럽게 입술 필러를 맞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맞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의할 점은요. 소량부터 넣을 것. 비교적 안전한 브랜드의 필러 제품을 선정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갑자기 많은 볼륨이 입술에 들어가게 되면요. 쪼그라져 있던 입술 점막이 한꺼번에 다 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스페이스가 없는데 너무 과량 넣으면 오리 입술처럼 이렇게 돌출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량의 필러를 가지고 윗입술, 아랫입술, 입꼬리, 입술 외곽 컨투어 부분에 정말 소량씩 분산해서 넣게 되면 정말 자연스러운 입술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현정 배우님의 얼굴을 빌어서 저희가 좀 더 동안이 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좀 가감없이 시술하는 입장에서 좀 썰을 풀어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연예인분들을 빗대서 설명드리는 건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미적인 이상향, 이데아라고 하죠. 그런 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또 멘토로 삼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현정만큼 예뻐져야 될 거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현명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금 엿볼 수 있다면 우리가 동안될 수 있는데 좀 더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마련해 보았고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피드백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요.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다음 내용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는 동안 멘토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